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 국민 편에서 방송하고 있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 상속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분쟁 사건이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골육상쟁의 비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복 형제끼리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복 형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하지만 참상이라고 하는 건 이복 형제보다도 동복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목구린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유류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아주 유명한 마당놀이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남성분이 18살 어린 신부를 재혼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이 좀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있고 노령의 황혼에 결혼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아마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2명 있으니까 재산 전체를 3분의 1로 쪼개서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3분의 1만 가지고 재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화목해졌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살아생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했으니까 재혼을 하더라도 돈을 노리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돈을 노리고 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무엇이냐면요, 재혼을 했을 때 재혼 전에 남편이 전처 소생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 것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판례에는요, 재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넘겼습니다. 자녀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재혼한 처가 있죠. 그 처가 결혼하기 전에 전처 소생의 자녀들한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이 된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당놀이 최고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현명하게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3분의 1씩 아들, 딸에게 줬지만 이것은 나중에 상속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가족이 화목하다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자 살자 하더라도요, 2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2년 그러면 무슨 군대 간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2년 만에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혼에 허락한 사람들도 나중에 재산에 또 눈독을 들이거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동상이몽이 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3분의 1씩 받았으니까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 돈도 사실상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1, 1.0, 1.0 받으니까 그 돈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은요, 3분의 1씩 줬던 그 전체 재산, 그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처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줬던 것이 50억이다. 50억씩 50억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50억을 가지고서 유류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상속 개시 시점에 금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현금을 줬다면은요, GDP 디플레이터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서 50억이 아니라 70억, 80억이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를 증여했다면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입니다. 예전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줬는데 지금 돌아가셨을 때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금액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이 화목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분명히 재산권과 관련돼서는 제가 3,700여 차례 상담 컨설팅을 해온 결과 작은 돈도 문제가 되는데 큰 돈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본적으로 재혼한 부인은 재혼 전에 지급한 것도, 증여한 것도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의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유언장을 작성해서 처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유류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유류분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뭐 증여를 다 받은 다음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상속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죠. 자, 이래저래 어떻습니까? 그 마당놀이 뭐 대가라고 하는 그 연예인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연예 TV에 나와서 말했던 내용, 그 다음에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절세 전문가, 상속증여 절세 전문가로서 생각하건데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죠. 상속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정말로 유류분 분쟁도 피할 수 있고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류분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세 달라졌을 때는 상속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유류분 분쟁이 일어났다 적어도 3년 4년 정도 지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시간, 감정 피해, 그 다음에 각종 소송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컨설팅을 받아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